네,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첫 발표를 맡게 된 김기성 교수님 연구실 석사과정 이현일입니다. 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발표 주제는 이제 머신 딥 러닝 어프로치 MCI Diagnosis of Using Gauge Signal입니다. 발표 순서는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MKL SVM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번 발표 내용을 요약하고 기존의 논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현재 제가 실험하고 있는 LSTM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저번 발표의 개념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발표를 해서 이번에는 실험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중점적으로 발표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번 발표에서 SVM은 패턴 인식, 자료 분석 등에서 아직까지도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머신러닝 모델이고 쉽게 말해서 두 개의 범주를 분류하는 이중 분류기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SVM의 목적은 두 클래스를 분류하는 거리인 마진을 최대화하는 것인데요. 여러 수식을 통해서 원래의 문제에서 라그랑주 승수법을 적용해서 라그랑지안 프라이멀 문제로 바꾼 다음에 식을 정리해서 알파에 대한 듀얼 프로블럼 식으로 정리해 알파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 즉 알파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기본 SVM을 개선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하드마진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마진의 제약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조금 변형을 시켜서 크사이라는 값을 추가해서 소프트 마진인 CSVM이 만들어졌고 파이라는 매핑 함수와 커널 트릭을 이용해서 원래의 공간에서는 선형적으로 나누지 못하는 데이터들을 이제 고차원으로 이동시켜서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커널 SVM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제 CSVM이 플러스 플레인과 마이너스 플레인 사이, 즉 마진에 대한 관측지가 존재할 수 있도록 제약을 완화시키는 방법이었다면 이제 커널 SVM은 구불구불한 비선형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 하이퍼플레인을 차원을 확장시켜서 데이터가 선형 분류가 가능한 고차원 공간으로 매핑한 뒤에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 공간에서 고차원 공간으로 매핑해주는 함수인 파이입니다. 파이 함수의 계산을 말하는 이 커널이 만족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었고 위 조건들을 만족하는 함수들은 모두 커널 함수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 종류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리니어, 폴리노미얼, 시그모이드, 가우시안 커널들이 있었습니다. 요약을 이 정도로 하고 만약 SVM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수식적으로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저번 발표의 내용과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링크들을 모두 첨부해 넣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논문은 매년 10%에서 15% 이상의 마일드 커그니티브 임페어먼트, 즉 경도 인지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치매로 발전이 되고 이제 치매 조기 진단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지속적인 관찰이 중요하다는 것과 웨어러블 센서는 이제 시간적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기 진단 및 관찰의 효율성을 제시하는 논문입니다. 논문의 제목은 위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논문의 실험 과정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실험 대상은 정상노인 30명과 MCI 환자 30명, 총 60명을 대상으로 싱글 태스크 워킹과 듀얼 태스크 워킹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가지의 보행 방법이 있는데 싱글 태스크는 단순히 10m를 걸어가고 다시 10m를 돌아오는 방법이고 듀얼 태스크 다운 카운팅과 듀얼 태스크 애니멀 네이밍은 걷는 도중에 숫자를 다운 카운팅하거나 동물의 이름을 말하면서 걷는 방법입니다. 이제 센서에서 측정되는 로우 데이터는 이제 각각 삼축 가속도랑 자이로스코프, 마그네틱 값을 측정을 하고 센서는 15ms의 간격으로 데이터 값을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총 7개의 센서가 양쪽 허벅지, 정강이, 발끝 그리고 허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위 실험에서는 좌우 정강이에 부착된 센서 2개를 사용하여 실험되었습니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로우 데이터에서 피크 검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보행 특성 중에 시작과 끝점인 힐 스트라이크, 즉 발꿈치가 지면에 처음 닿는 순간과 토 오프, 발끝이 지면에서 처음 떨어지는 순간을 검출을 하였습니다.
10m의 중간 부분인 6m 정도의 보행 데이터로 걸음걸이의 시공간적 피처를 총 15개를 추출하고 정강이의 페이지 포트레이트를 이용하여 운동학적 비선형적 피처를 총 8개를 추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23개의 피처를 추출하고 각 피처들은 오른쪽에 표와 같습니다. 왼쪽의 ROC 커브는 각 피처들을 공통된 특징으로 가진 피처들을 5개로 묶어서 그중 탑 피처들에 대해서 나타낸 결과인데, 사실 정확히 의미하는 바는 아직 이해가 부족하고, 근데 AUC 커브가 의미하는 바가 전체 결과에서 민감도와 특이도에 대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멀티 커널 레이어 SVM의 작동 원리를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먼저 기존 커널 SVM과 MKL SVM의 수식을 비교해 보면 여러 개의 커널을 시그마로 합하고 앞에 가중치의 값인 DM이 붙어 있는 형태로 수식이 변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의미는 이제 여러 개의 커널이 각각의 가중치를 가지면서 이제 최적의 커널 K를 찾아 학습하는 모델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그림으로 좀 더 쉽게 설명한 그림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각각의 커널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하고 썸메이션을 통해 최종의 커널을 만들어내는데, 예를 들어서 오른쪽 사진에서 이러한 4개의 고유한 커널이 있다면 학습을 통해서 가중치가 부여되고 썸메이션을 통해 최적의 커널을 생성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한 MKL SVM의 커널들은 이 논문에 사용한 MKL SVM 커널들은 총 10개의 가우시안 커널과 2개의 폴리노미얼 커널, 그리고 1개의 리니어 커널을 사용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 23개의 피처를 만들고 리번 원 아웃 클로스 밸리데이션으로 MKL SVM 모델을 이용해 MCI와 정상 노인에 대한 분류의 최종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결과는 다음으로 제가 실험하고 있는 LSTM 모델을 발표드린 후에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존의 접근법이랑 약간 다르게 접근을 해보고 싶어서 현재 모델을 설계하고 실험 중에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행 분석을 사용한 딥러닝 기반 MCI 진단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해서 논문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딥러닝 모델은 이제 엔드-투-엔드 러닝이 가능해서 피처 엔지니어링에 대한 코스트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것에 좀 강점을 뒀고, 그리고 LSTM은 타임스태프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이제 시간 메모리가 있는 신호에 적합하기 때문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논문의 MKL SVM은 시계열이라는 특성을 사용하지 않고 로우 데이터에서 수식적으로 많은 피처 엔지니어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진단을 한다는 상황을 가정하였을 때 딥러닝을 잘 활용하면 좀 더 효율적인 결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설명드렸던 로우 데이터에서 3축 가속도 값과 이제 자이로스코프, 마그네틱 값에 대한 로우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했고, 제 실험에서는 먼저 허리에 위치한 센서 하나만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한 사람당 3초씩 데이터를 모델에 넣어서 총 40번의 결과를 다수결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최종 결과를 진단을 하였고, 각 환자별로 걸음걸이 속도가 달라서 데이터의 길이가 제각기 다른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뒤에 패딩을 통해서 환자의 데이터의 길이를 좀 맞춰주었습니다. 최대 길이 환자 데이터가 8,000개로 맞춰주고, 각 3축의 가속도 자이로 마그네틱을 3초 프레임을 씌워서 40분 아래 인풋으로 집어넣고, 마스킹을 통해서 뒤에 상수로 패딩한 값이 들어왔을 때 이제 데이터의 학습을 중단하도록 한 후에 이제 각각 레이어층을 128개, 64개, 16개를 가지는 3층 레이어 LSTM을 설계해서 최종 결과를 도출을 해봤는데요. 사실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존의 논문의 결과들을 따라가기에는 아직 많은 실험과 모델 수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는 M6까지의 모델들은 이제 기존 논문의 결과인데요. 모델 형태는 같은데 이제 피처 셀렉션이랑 SVM 파라미터의 C를 바꾼 결과 이제 M3의 결과가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밑의 결과는 제가 실험한 결과입니다. 로우 데이터만을 사용해서 모델을 설계했을 때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직까지는 많은 실험이 필요하고 제한된 모델의 모델 디자인이랑 파라미터 튜닝이 좀 부족하다는 것과 하나의 센서로는 진단에 대한 정보를 설계하기에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7개의 센서에 대한 정보 중에 몇 개를 좀 더 사용해서 실험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도 만약 결과에 대한 뚜렷한 개선 결과가 없다면 이제 시계열 특성을 좀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피처들을 좀 더 추가해 보면서 실험을 할 예정이고, 예를 들어서 뭐 각 축에 대한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계산해서 타임스탬프당 움직인 거리의 정보나 이제 각 3초 프레임 단위의 속도 이동 거리 정도를 한번 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결과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는 게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